안녕하십니까. 교육을 사랑하는 미래교육 포럼 하영철입니다. 요즘에 이 대학 입시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또는 25일 양일에 거쳐서 지금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능을 좀 더 확대해라, 이런 그 지시를 했고, 교육부 장관은 수시를 보완하는 것이 더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이지 정시가 공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비교과 영역까지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교조나 14개 좌파 교육감들, 이분들은 아니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수시를 확대한다고 해놓고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반대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정시를 확대,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는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문제 풀이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대학 입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런 그 수시보다는 정시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교육부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정시하고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을 봐서 되는 것이고, 수시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또 논술 전형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나누면은 정시, 수능에 의한 정시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한 수시로 둘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정시 그러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정시는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정시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래서 정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능 성적에 의해서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인 그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을 얘기하게 되면은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점수가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이 내 애가 떨어졌느냐, 내가 그 대학에 이렇게 낙방했느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이런 것이 있지만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으로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정상화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정시 교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시 교과를 주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시려는가 모르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을 한번 지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정시를 향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요, 솔직한 말해서 고등학교를 갔다,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적성과 소질에 맞는 대학에 가는 것이 원이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원입니다.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뒷받침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교과에 대한 수업을 더 충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교육과정이 약간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할 때 상산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전라북도 교육관이 뭐라고 했느냐, 상산고등학교는 입시학원화 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입시학원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입시학원화의 성격을 가질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나 뭐 과학고나 특목고입니다. 또는 일반고나 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시와 수시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시 전형은 수시 전형대로, 정시 전형은 정시 전형대로 이렇게 학생들을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앞으로 정시를 확대시켜 버리면은 정시 전형을 대비하는 이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교육 과정은 비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사교육이 상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교육은 정시 전형이 확대되면 사교육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의 단점은 뭐냐? 공정성이 없다. 누가 이런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3학년 생활기록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식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쓰여진 생활기록부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요, 야, 참 어렵겠구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 대학교 전형을 한다는 것이, 대입 전형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겠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시골 조그마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 생활기록부 하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나 또는 대도시의 큰 학교 학생, 거기서 우수한 학생 생활기록부 왔습니다. 성적이 비슷하다고 해요, 성적은. 그리고 자사고 학생, 또 외국어, 국제고, 과학고, 이런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왔습니다. 이거 수시 전형을 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학생들이 이제 응시를 했죠. 그러면 그걸 볼 때, 이게 그 몇 개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것은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있어서의 세부 기록사항이에요. 거기 세부 기록, 영어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준비도는 어떻게 갖추고, 이 학생이 발표력은 어쩌고, 뭐 영어 이해력, 단어 실력은 어쩌고, 발표력은 어쩌고, 듣기 실력, 이런 것이 전부 싹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그것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특기사항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렇게 아까 좀 나온 이런 몇 개 학교 것을 이렇게 보고 비교할 때 이거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들이 각자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요, 좋은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면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난다는 말은 잘 가르치는 것도 들어가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잘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거 플러스, 잘 가르친 거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 글솜씨가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 시골학교 학생을 기록한 선생님이 문장력이 좋다, 대도시 학교 선생님이 문장력이 나쁘다, 그러면요, 읽어보면은 조그만 학교 선생님이 문장력에 의해서 더 좋은 점수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창의적 자율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창의적, 그것도 교과 말고 창의적 자율활동이요. 이게요,
봉사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기록을 또 선생님이 합니다. 그 기록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들이 돼 있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로 이 학생생활복부에 의한 학종은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그걸 평가해서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한다고 할 겁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교 전형에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완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을 없애도록 하자. 이것이 교육부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애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부상 전부 없애버렸어요. 이제 기록 못합니다. 외부에서 상타는 것은 기록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어떤 활동을 못하지. 할 필요가 없죠. 교육 활동을 안 해도 돼요. 외부에서는. 무슨 대회, 외부에서 하는 무슨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도 가질 수가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지요. 또 내년부터인가는요, 이 교내 상도, 교내에서 받은 상도 학기당 하나씩만 기록하게 한다.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학기당 하나씩. 이렇게 수능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씩 없애버리자. 이렇게 없애보다가는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바와 같이 비교과 활동이 다 없어져요. 그럼 비교과 활동이 없어지면 뭐냐? 그것은 바로 교과 활동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의미가 상실되죠. 의미가 상실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정시 전형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시도 많고 정시도 많다.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좌파 교육감들이나 또는 정부 여당이나 그분들이 생각이 지금 수시냐 정시냐 어디다 비중을 높일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좀 참 생각할 것은 대통령이 아마 즉흥적으로 정시를 높이자 그런 것 같아요. 정시를 높여야 한다. 즉흥적인 것 같아요. 왜냐? 교육부 장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교육부하고의 교감이 없었다고 그래요. 교육부하고는 교감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자 정시를 높여라. 비중을 높여라.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수시하고 정시 이런 대학 입시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학 입시의 대상이 누구냐? 사실은 주인공이 누구냐?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분들도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공론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방법론을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죠. 지금 11월 4주경에 3주경인가 11월 3주경에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교육관계 담당관은 뭐라고 했다고요? 이것은 과도기적인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그럼 뭐 한시적이다 그 말 아닙니까? 한시적이다. 어디가 이것이 정시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한시적이다.
교육 정책이 한시적일 수도 있습니까? 백년대계란 말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결정하면요, 그건 많이 끌고 가고, 또 개선하려면 점진적 개선만 있어야 돼요. 교육에는요, 혁신이나 혁명이 없습니다. 교육 정책은 점진적 개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 정권의 교육 정책을 보면은 이거 도저히 갈피를 잡지는 못해요. 저번에 보면은 대학 입시 절대평가 2과목 할 것이냐 4과목 할 것이냐 뭐 한참 시끄럽죠. 그때 교육위에서 또 공정화위에다 얘기해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 뭐냐, 뭐 그 결론은 못 냈고 결국은 정시를 30%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뭐 권장한단가 그런 식으로 끝을 맺은 것 같아요. 그때도 30% 이상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정시, 즉 수능을 통한 정시 전형을 비중을 높여라, 이러한 이야기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좀 느끼지만은 일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정시를 하자는 쪽이 63%입니다. 수시를 하자는 쪽이 23%요. 정시 쪽이 3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들여야 된다. 이제 이때는 또 여론입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이 60% 이상이 이렇게 정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시를 높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선거 전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육 문제를 교육적으로 풀지 않고 정치적으로 푸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시를 높일 것이냐 정시를 높일 것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따질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수능은 봅니다. 수능은 봐요. 보되 절대평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의 성격을 대학 입시 자격고사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통과된 사람은 대학을 시험 볼 수 있고 통과되지 않은 사람은 못 본다. 그래서 근데 절대평가화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가지고 자격으로 대입 자격고사로 성격화한다. 첫째. 두 번째,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 자율로 입시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모집할 때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시험을 보든 뭐 논술을 보든 면접만 하든 또 뭐 10명을 들이든 100명을 들이든 뭐 오픈해서 다 들이든 다 오라가든 어쨌든 대학 입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라. 입시는 입학은 그러니까 입학이죠. 입학 때는. 그러나 졸업 때는 졸업 정원제로 하자 그 말입니다. 졸업 정원제로 하라. 그러면 졸업 정원제로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분은 그래요. 대학생 시절에 너무 그 갈등이 심하다. 서로 졸업을 하려니까 서로 경쟁이 심할 거 아니냐. 근데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돼야죠. 공부해야죠.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시냐 전형이 수시냐 정시냐 비중을 어디다 두냐 이걸 따지기 전에 대학 입시는 어디다 둬야 되냐면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첫째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성화에다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우수 인력 확보에다 둬야 됩니다. 우수 인력 확보에다 둬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 정성화돼야 돼요. 대학 입시 방안이 나오게 되면. 두 번째는 우수 인재가 길러져야 됩니다. 대학은 우수 인재를 기르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대학이 어떻습니까? 입학만 하면 누구나 다 졸업합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자기 전공 과목은 공부를 하긴 합니다만은 졸업해서 취업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졸업해도 취업도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은 졸업 정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미래 이 산업
수용 능력, 인원 이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과별 대학 정원제를 매겨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원자력학과, 그러면 원자력학과는 앞으로 1, 2, 3년 앞으로 후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예상하고 그 수만 졸업 정원제로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할 것이고, 물론 경쟁은 심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대학에서 졸업을 못할 정도로 학력이 낮은 사람은 그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더 열심히 해서 또 다음 해에 졸업하면 돼요. 이러면 대학이 정상화되고 대학의 우수 인력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데 일본 물품 불매운동, 그것은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영구적인 방법은 우수 인재를 양성해서 일본을 이겨내야 됩니다. 일본은 금년 노벨 수상자까지 합쳐서 24명입니다. 24명이 노벨 수상자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은 평화상 한 나라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래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대학에서 우리 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러려면은 입학은 대학 자율로, 졸업은 정원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졸업하면 대학생들은 거의가 다 취업이 가능하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대학 입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것은 저 사견입니다만은 이런 교육 대학 입시 방법을 다시 한번 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 1980년에 졸업 정원제 했었습니다.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졸업 정원제로 해놓으니까 이게 대학이 어쩌냐, 학생들이 막 갈등이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막 불평이 많아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대학 입시를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 그 말입니다. 대학 정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대학에서 알았어요. 300명을 뽑던 1.5배를 뽑던 2배를 뽑던 대학 졸업 정원에 2배를 뽑던 그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전부 오픈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오너라. 다 들여주마. 그러나 졸업은 막혀있다. 졸업문은 막혀있다.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문제 있습니다. 수능을 확대하면은 틀림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화되고 사교육이 성행하게 됩니다. 수시 확대하면은 이건 깜깜이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수시 문제를 개선한다고 하면 할수록 교육의 폭은 좁아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교과 영역 그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시는 개선 방법이 쉽지를 않습니다. 고로 수시 정시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는 수능은 보되 절대평가로 보고 그 성격은 자격고사화하자. 대입 자격고사화하자. 그 다음에 대학교 입학은 대학 자율로 해라. 대학에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졸업은 졸업정원제로 하자.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교육도 정상화되고 우수 인력도 양성하는 우리 교육의 발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런 입시 제도를 제안합니다. 교육부 장관, 우리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외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이 점은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고 효과적인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11월에 가서 정시수를 늘린다. 정시수시를 지금 이제 30% 정도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수시도 50%를 한다.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수시와 정시 이걸 가지고 따지면요, 앞으로 우리 교육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